한반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막. 그래서 그런지 유독 우리는 사막을 직접 보고 싶어하는 사막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요. 보통 사막을 보기 위해서는 아프리카나 남미, 적어도 중동은 가야 볼 수 있는데 다 너무 멀죠. 물론 우리나라와 가까운 몽골이나 중국 내륙에도 사막이 있긴 하지만 접근성이나 여행 환경을 생각했을 때 쉽게 떠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가는 휴양지인 베트남에도 사막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 핫한 여행지 중 하나인 베트남 호치민 여행 중 당일치기로 사막이 있는 무이네에 다녀오는 투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호치민에 도착한 여행 첫날, 무이네 당일치기 투어를 떠나게 됐는데요. 하필 밤 비행기에 연착까지 돼서 숙소에 들어가니 새벽 3시가 넘더군요. 투어는 아침 7시 숙소 앞으로 픽업 차량이 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픽업 차량은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한 카페 버스 관광회사에 저희를 내려줬고요. 그곳에서 30여 분을 기다리니 관광버스 한 대가 도착하더군요. 버스의 문턱부터 저희를 반겨주는 반가운 한글. 근데 놀라운 게 봉지를 하나 주더니 신발을 벗어서 넣으라고 하더군요. 무이네까지 가는 슬리핑 버스에서는 신발을 벗고 탑승하셔야 됩니다. 인당 7~8천 원밖에 안 하는 저렴한 가격에 큰 기대는 안 했는데 막상 타보니 비행기 비즈니스석이 따로 없습니다. 발을 쏙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었네요. 베트남 감성이 물씬 풍겨지는 담요도 하나 제공됩니다. 어때요? 베트남에 슬리핑 버스 처음 타보는데 일단 갑자기 앞에서 승객 한 명이 갑자기 신발을 벗고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 그런 말 있잖아. 비행기 처음 타본 애한테 신발 벗고 타자고 낚는 낚시인 것 마냥. 아이고 저 사람 친구 참 짓궂구나. 올라가자마자 바닥에 신발을 신으면 안 되겠다는. 신발 신으면 지저분해지겠네. 그리고 옆에 봉지가 또 이렇게 구비가 돼 있어가지고 기사님께서 올라갈 때 신발을 봉지 안에 넣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름이 무색하지 않게 슬리핑 버스, 정말 슬리핑 할 수 있겠는데? 발려놓은 구멍도 있고. 지금 한번 누워볼게요. 다 누우니까 약간 근데 발이 닿긴 하네. 형 키 몇이야? 78. 그래 난 딱인데. 저도 키 180 안 되거든요. 난 누가 키 몇이냐 물어보면 180 안 된다 그래. 180 당연히 안 되지.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아. 이걸 타고 오늘 4시간 정도 무이네까지 가야 되는데 가즈야 고고싱. 전날 잠을 거의 못 잔 덕분에 시끄러운 경적 소리 하나 거슬리지 않고 슬리핑 버스답게 푹 잤습니다. 그리고 4시간 반이 흘러 드디어 목적지에 가까워지는데요. 여기서부터 불안하더군요. 이 버스 타고 저희가 무이네에 있는 투어 회사로 바로 가야 되는데 이 버스 기사가 어디다가 저희 내려줘야 될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불안해가지고 그걸 인지하기 시작한 이후로 잠이 안 와가지고 깨 있었는데. 잠이 안 왔다고? 그걸 알고 나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싶어가지고. 근데 이분은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세상 모르고 그런 거에 대한 안 붙여도 돼요. 그래도 말이 되는 문장인데. 이분은 그냥 개념이 없는 분이어서 개념이 그냥 없는 아이여서 그냥 아주 잘 자더라고요. 아주 끝까지 하노이까지도 갈 것 같던데. 아무튼 다행히 이 앞에 있는 현지인 분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불안하긴 해요 지금 아직도. 잘 가야 되는데. 가이드가 나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끌고 다닌 게 아니고 숙소 픽업, 슬리핑 버스, 무이네 투어가 각각의 업체에 의해 진행되고 그걸 한꺼번에 묶은 패키지 형태의 투어 상품이기 때문에 자칫 업체들 간 의사소통이 있고요.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어쩌나 걱정이 되더군요. 다행히도 버스는 투어 회사 앞에 정확히 저희를 내려줬습니다. 투어 시작까지 1시간 정도 남아서 옆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1시 반부터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탑승할 차량은 창문이 없는 형태의 밴이고요. 에어컨은 안 나왔습니다. 12월이어서 그런지 딱히 덥다는 생각은 들지 않더군요. 저와 제 친구 그리고 한 쌍의 영국 커플 총 4명이 참여했고요. 가이드와 운전해주시는 분 2명이 저희를 안내해주셨습니다. 가즈야! 가지야! 렛츠고! 렛츠고 가지야! 처음 도착한 곳은 요정의 샘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이곳에서도 신발을 벗고 붉은빛이 도는 고운 모래를 밟으며 약 1시간 정도 구경을 합니다. 약간 웃기다. 너하고 나하고 흑백 같아. 무슨 바둑 같아 바둑. 아 그러네? 선과 악이라고 할까? 내가 선이지? 까만색 입고서 그런 얘기가 나와? 아니 원래 바둑 둘 때 흙이 먼저 두잖아. 근데 그게 그래서 선들이 친 건데. 개 고급이다 이거. 이세돌인 줄. 요정의 샘에 반짝이는 햇살과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지형이 특색은 있습니다만 사람, 특히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더군요.
햇살도 강하고 바람도 많이 부니 선크림과 마스크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동한 곳은 무인의 어촌 수산시장인데요. 바다 위에 떠있는 수많은 베트남 전통 어선들이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거 말고 특별히 볼 건 없어서 딱 10분 주더군요. 이후 약 40여 분의 차로 달려 오늘 투어의 하이라이트인 화이트 샌듄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보고 싶던 메인 사막이 바로 이곳이죠. 총 2곳의 포인트를 둘러보게 되는데 ATV 사륜 차량을 탑승할지 말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터무니없이 비싸지만 정상에서 보낼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싶었던 저희는 탑승을 하기로 합니다. 짧은 탑승이었지만 임팩트는 강하더군요. 정상에 올라가면 광활한 사막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기 때문에 말소리도 잘 안 들리는 수준이고요. 모자나 선글라스도 날아가기 딱 좋습니다. 잘 붙들고 계셔야 돼요. 그래도 화이트 샌드는 참 예쁘더군요. 영상 사진 둘 다 원 없이 오지게 찍었습니다. 화이트 샌드 역시 총 1시간 정도 머물렀네요. 마지막으로 들리는 곳은 무인의 시내 근처의 레드 샌듄입니다. 이름값 하듯 화이트 샌듄과 달리 붉은빛의 사막을 보실 수 있고요. 이곳은 선택이긴 하나 신발을 벗고 가길 추천하길래 벗고 걸어봅니다. 레드 샌듄의 선셋을 보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전에 화이트 샌듄에서 모자가 날아갔어요. 대신 리온의 박씨의 까만 모자를 빌렸습니다. 모자 산지 한 일주일도 안 됐는데 날렸네요. 내가 모자를 어디다 뒀더라. 이게 모래가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걷는 게 힘들어요 좀. 리온의 박씨님은 조금 처져서 오고 있습니다. 호치민에서 1일 무인의 투어 하는 거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투어 하는 동안 하루 종일 모래에 아주 다 뒤집어 쓰거든요, 먼지하고. 근데 이 상태로 샤워 안 하고 다시 호치민까지 슬리핑버스 4시간 타고 가야 된다는 게 그게 지금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근데 최근에 너무 편한 여행을 많이 했는데 이제 모처럼 좀 오랜만에 여행다운 여행하는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좀 고생을 해야 여행이죠. 그쵸? 붉은 모래 위에 쏟아지는 찬란한 석양이 아름답긴 했습니다만 지형이 앞이 탁 트인 게 아니고 막힌 구조여서 생각한 만큼 어마어마한 석양은 아니더군요. 그래도 이곳에서도 사진과 영상 오지게 찍었습니다. Could you say hi to my subscribers? Hi. 안녕하세요. Oh, 저는 마니슨입니다. perfect guide for today tour.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And she's a fan of Big Bang. If you say come on by, Boomer. if I tell you, I call you, how should I say? Oppa. Oppa. Oppa Jaden. Actually, you know, in my age, if your age call me oppa, I'm so happy about it. Because you know, there is another language like 아저씨. 아저씨 is uncle. And even my age is called 아저씨. No. Sometimes. No. I'm 30 years old. You gotta be kidding me. You kidding? Thank you. You kidding? Wow. He's 30 something. He's 30 something. He's 30 something. He's 30 something. 레디 샌듄에서 약 40여 분을 보내고 다시 6시경에 처음 무인의 투어를 출발했던 여행사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호치민의 버스가 6시 반에 출발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저녁은 각자 옥수수 하나씩으로 해결합니다. 드디어 짧고 길쭉했던 무인의 투어가 끝났습니다. 사실 끝난 건 아니지. 호치민까지 가야 되니까. 끝난 건 아니고. 많았어. 오늘 진짜 먼지하고 모래를 뒤집어 써가지고 지금 방금 여기 투어 사무실에서 물티슈 한 20개? 물티슈 한 20개 가지고 물티슈 샤워 한 번 하고요. 시간 정도. 저녁을 먹고 싶은데 여기 이제 버스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식당에서 제대로 된 끼니를 못 먹고 저희 옥수수 하나씩 털었는데 옥수수는 진짜 리온의 박씨님의 옥수수를 제가 타고 싶었는데 혹시 옥수수 털고 싶었어요? 슬리핑 버스 타고 가면서 이제 호치민 있는 노래나 들어야겠다. 그래 달려가자. 물티슈 샤워를 하긴 했지만 역시 찝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돌아가는 슬리핑 버스는 심지어 2층짜리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2층 자리로 배정받았는데 어쩐지 투어 신청을 할 때 빡치게 죄송합니다. 어이없게 30살이 넘는지 물어보더니 넘는다고 하니까 어르신의 체크가 되더라고요. 아마도 버스 좌석을 배정하기 위해 사전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훨씬 불편한 자리에 훨씬 찝찝한 상태였지만 하루 종일 피곤했는지 올 때도 꿀잠을 잤고요. 올 때는 사고가 났는지 차까지 막혀서 무려 5시간 반 버스를 타고 12시가 다 되어 도착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샌딩 서비스도 못 받고 하루 종일 모래와 먼지를 뒤집어 쓰긴 했지만 지금도 호치민 여행 사진과 영상을 보면 무이네 사막에서 찍은 것들이 가장 멋있네요. 무이네에서 하루 묵기는 좀 애매하고 호치민만 보기에는 좀 심심하면서 저처럼 빡빡한 일정도 문제 없으시다면 한번 도전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엔 호치민에서 출발하는 무이네 당일치기 투어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